안녕하세요. 인피니티 사운드의 한희섭입니다. 컴프레서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컴프레서는 복잡한 알고리즘에 의해 동작하는 프로세서가 아닌 정말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기계지만 쉽게 다가서기 어렵고 이걸 원리와 용어를 들었긴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걸 왜 사용해야 하는지 이건 감이 들지 않는 그런 어려운, 다가서기 어려운 그런 프로세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고 다루기 힘들어하시는 이 컴프레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우선 컴프레서의 용어와 그리고 용어 정리를 먼저 시작하고 이 컴프레서 실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서는 말 그대로 압축하는 장치, 압축기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 오디오에서는 당연히 오디오 시그널에 대한 압축을 말하는 걸 겁니다. 자, 일단 제품 우리 X32에는 채널 컴프레서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펙터 쪽에 보시면 외장 또 플러그인 식으로 되어 있어 컴프레서가 많이 잡혀 있는데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 채널 컴프레서에 대해서 한번 채널 다이나믹 컴프레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넘어가 볼까요? 자, 컴프레서 화면이 보이고 있죠. 컴프레서는 신호의 가장 큰 부분을 줄여준 다음에 전체적인 신호의 크기를 키워서 작은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컴프레서에서는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잡자면은 첫 번째는 톤 조절입니다.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소리의 질감의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소리가 더 두꺼워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소리가 더 얇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소리가 단단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소리의 질감에 대해서 컴프레서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컴프레서로 음상의 위치를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소리가 뒤로 빠지게 하거나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소리가 앞으로 튀어나온 느낌을 갖게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소리의 음상의 위치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컴프레서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말하자면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는데 다이나믹 레인지를 적절하게 그 범위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컴프레서죠. 자, 우리가 소리가 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페이더로 우리가 줄여주죠. 소리가 작으면 반대로 페이드로 올려서 소리를 적정 레벨까지 끌어올려주게 되는데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컴프레서입니다. 자동으로 이 범위 레인지 안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작은 소리는 끌어올려주고 큰 소리는 눌러줘서 제한을 걸어주는 거죠. 바로 이 컴프레서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역할로 컴프레서를 역할을 정의한다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 외에 또 다른 역할도 많이 해주게 되는데요. 크게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의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컴프레서를 잘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인다거나 이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상의 위치를 결정하거나 소리의 톤을 결정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이 컴프레서에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스레스홀드 용어 정리부터 들어갈게요. 스레스홀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문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기준점을 잡는 거는 경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슨 기준점이냐면요. 내가 컴프레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데시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점이 내가 여기부터는 마음을 먹고 여기서 컴프레싱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레벨을 맞추고 있는데 이 레벨을 이 소스가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볼륨을 줄일 수도 있지만 다이내믹 레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이내믹 레인지가 뭐가 좋냐면 보컬이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볼륨을 줄이면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컴프레서를 통해서 레벨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다이나믹 레인지를 컨트롤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 세 번째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스레스홀드로 그 지점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압축을 시작하겠다라고 결정을 지어주는 게 바로 스레스홀드예요. 이런 식으로 결정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 레시오는 뭐냐면요. 그 일정 비율만큼 압축을 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그 의미인데 비율이에요, 비율.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대1은 바이패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대1이나 뭐 3대1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기울기가 벌써 바뀌어지죠. 예, 이렇게 요 기울기, 그러니까 요 비율대로 압축을 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끝까지 돌리면 완전히 압축이 이렇게 답답하게 되겠죠.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지 않고 팍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1대1, 2대1, 3대1, 4대1 이런 식으로 비율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직선 두 가지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불편하다 생각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니라는 거예요. 니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완전 직선이 돼버렸죠. 니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요게 곡선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부드럽게 컴프레싱이 되는 거죠. 요 방법은 여러분들 또 사용하시기 나름인데 드럼 타악기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 뭐 보컬 쪽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게 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레스홀드, 레시오, 그다음에 니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여기에는 없지만, 자, 그래서 스레스홀드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컴프레싱을 시작하겠다라고 기준을 잡아줄 때 바로 이 스레스홀드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레시오는 몇 대 몇의 비율로 내가 압축을 할 것인가라고 결정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이 어택은요, 스레스홀드 값을 넘어가는 소리가 컴프레서에 들어오게 되면 컴프레서가 이 레시오의 비율까지 압축시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컴프레서가 우리가 정해주었던 레시오의 비율까지 압축시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택 타임이 짧다고 한다면 이 스레스홀드 값을 넘어가는 소리가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바로 반응을 해서 압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반대의 경우라면 이 스레스홀드 값을 넘어가는 소리가 들어오더라도 반응을 좀 느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압축을 시켜주지 않고 오랫동안 길게 압축을 시켜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릴리즈는 이 어택을 통해서 압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압축을 해준 다음에 다시 그 원소스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죠. 그 원소스로 돌아가는 시간을 이 릴리즈를 통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릴리즈는 컴프레서를 압축을 빡 해준 다음에 그 압축한 힘을 완전히 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릴리즈 시간이 짧다고 한다면 컴프레서가 작용하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풀어주기 때문에 최대한 그 스레스홀드 값 이상의 소리를 설정한 레시오만큼 바로 깎아주는 거죠. 하지만 이 릴리즈 시간이 길다면 계속 압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레스홀드 이상의 소리뿐만 아니라 그 아래의 소리도 계속 압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택과 릴리즈를 통해서 소리의 변화를 민감하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스레스홀드, 레시오, 어택, 그다음에 릴리즈 요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웬만한 컴프레서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기 힘들어도 용어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를 해두고 가세요. 이런 개념이다라고 정의를 좀 갖고 계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바로 기준점, 그 스레스홀드라고 하죠. 우리가 소리가 들어왔을 때 제가 마이너스 25데시벨로 스레스홀드를 지정해주면 마이너스 25데시벨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소리들은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딱 잘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형 모양이 우리가 웨이브 파형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파형이 웨이브 폼이 형성이 되는데 자, 여기가 탁 잘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파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컴프레서를 사용하게 됐을 때 여기는 크니까 우리가 잘라줘서 더 이상 소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소리가 작아요. 여기가 작아요. 근데 이 부분까지 우리가 게인을 그대로 쭉 메이크업 게인을 통해서 올려주면 여기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와 큰 소리가 거의 균등하게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컴프레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스네어를 예를 들어서 땅 쳤을 때 요 가장 크게 뜨는 피크 부분 있죠. 여기를 트랜지언트라고 합니다. 여기를 트랜지언트라고 하는데, 우리 스네어라든지 보컬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가 마음에 들어요. 이 소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소리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다이내믹 렌즈가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컴프레서를 통해서 커트를 해버리면 텁텁한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인데, 우리가 스네어를 땅 쳤을 때 이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인데 여기를 탁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버리니까 가장 좋았던 이 트랜지언트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트랜지언트는 특정 소리의 파형 첫 부분에서 나타내는 고에너지의 순간이에요. 고출력 에너지의 순간. 이 소리가 우리 뇌에 소리의 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게 되는데요. 트랜지언트는 보통 나머지 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나머지 파형부보다 크기 때문에요. 컴프레서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큰 영향을 받죠. 컴프레서에 의해서 그 부분이 완전 잘려나가는 거죠. 아까 그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장 높은 파형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트랜지언트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그냥 컴프레서 없이 들었을 때 우리 뇌에 이 소리 질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정보들을 주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컴프레서에 의해서 잘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지언트가 잘려나간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좀 텁텁하고 두탁한 소리, 이런 소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누르시게 되면 드럼 사운드라든지 뭐 이런 드럼이 아닌 다른 악기 사운드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원래 그 다이나믹 렌즈를 표출하지 못하고 정말 텁텁한 소리, 좀 뭔가 눌린 듯한 소리, 정말 컴프레싱을 너무 많이 한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래서 조금 적당하게 해주셔야 돼요. 컴프레싱을 하실 때는 너무 많이 과도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이런 트랜지언트를 살려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든지 뭐 드럼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요, 그 너무 빨리 어택 값을 설정해 주시면 바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자, 어택 값은 무슨 얘기냐면, 어택 값을 빨리 하게 주면, 어택 값을 빨리 주면 아까 그 트랜지언트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고출력 순간이라는 거는 첫음을 땅 때렸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 어택 값을 빨리 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잘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택 값을 느리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땅 치고 난 다음에 이 컴프레서가 동작을 하게 되겠죠. 이 설정한 초만큼. 그죠? 그러면 그 트랜지언트가 살게 되면서 그 다음 소리부터 압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어택 값이 빠르게 되면 드럼 소리의 첫 부분을 너무 강하게 눌러버리기 때문에 드럼 소리의 그 타격감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 타악기에는 이 어택을 빨리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느리게 해주셔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랜지언트 타격감 이런 거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퍼커션의 이 타격감들은 조금 다이나믹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그냥 그대로 조금 살릴 수 있게끔 어택들을 조금 늦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트랜지언트를 잘 이해를 하셔야 이 컴프레서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드럼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보컬에 한정될 수도 있고요. 보컬에서도 좋은 다이나믹 렌지가 있는데, 좋은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그 트랜지언트가 있는데, 거기를 너무 눌러버리면 정말 뭐라 할까요? 어쿠스틱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 팝 음악 듣는 듯한 사운드 있죠? 예,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쿠스틱 사운드를 조금 더 좋게끔 해주려고 그런 거니까 조금 다이나믹한 그 소리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컴프레싱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컬 마이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예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컬 마이크를 예를 들었을 때 여기 보시면 스레솔드 값을 내가 타겟을 마이너스 25dB로 잡을게요. 마이너스 25dB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그때 바로 압축을 하기 시작해라라고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겠죠. 스레솔드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8dB, 20dB 정도로 잡아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레벨을 거의 그 정도 잡기 때문에 마이너스 20dB에서부터 압축을 하기 시작해라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 레시오가 있죠. 보컬 같은 경우는 3대1에서 4대1 정도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비율을. 그래서 기울기를 레시오를 4대0 정도로 놓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택 타임은 보컬 같은 경우 15에서 30ms 그 정도 놓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15에서 30ms 정도 그 정도 놓고 보시면 되고 릴리즈는 한 40에서 80ms 정도 그 정도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컴프레싱이 먹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게인 리덕션 있죠. 게인 감소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얘가 컴프레싱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dB가 넘지 않게끔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컴프레싱이 여기서부터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6dB 네, 안 넘어가게끔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제가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마이크를 가지고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일단 스레솔드로 기준점을 잡아주시고 마이너스 20dB서부터 동작을 하기 시작해라라고 저는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요거 액티브를 눌러주셔야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서의 비율을 4대0 정도 놓고 보시면 돼요. 보컬 같은 경우는 3대1에서 4대1 정도 비율기로 정해주시면 딱 적당해요. 그 다음에 어택 타임은 15ms에서 30ms 그 사이에 놓고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에서 놓고 어택 타임을 잡아주시면 웬만한 보컬들은 거의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릴리즈는 40에서 한 80 사이, 80ms 사이 그 정도 놓고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 어택 타임을 짧게 주면요. 하나 둘 셋 소리 비교를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테스팅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팅. 이거 이래. 바뀌었네요. 자, 하나 둘 셋 셋. 자, 어택 타임을 자 지금 아까 24였는데 완전히 빠르게 해볼게요. 테스팅. 하나 둘 셋 테스팅. 마이크를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테스팅. 소리가 어때요, 여러분들? 두꺼워졌죠? 테스팅. 하나 둘 셋 테스팅. 자, 어택 타임은 빠르게 해볼게요. 느리게 해볼게요. 테스팅. 하나 둘 셋. 테스팅.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어때요? 소리가 달라졌죠? 아까와 또 텁텁했던 그 소리들이 사라져 버렸죠. 자, 다시 한번 어택 타임을 빠르게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테스팅. 소리가 답답해졌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어택 타임을 15ms에서 30ms 이 정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의 변화를 느끼고 테스팅 조금 더 색깔을 조금 투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늘리세요. 테스팅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팅 팅. 자, 이렇게 변화를 느끼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드럼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드럼을 어택 타임을 빨리 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답답해지는 거죠. 특히 타악기니까 그 킥이나 그 탐이나 스네어
스네어에서 이렇게 어택 타임을 빨리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텁텁한 거예요. 물론 이 저역대 악기이기 때문에 저역대가 부각이 되는 건 맞는데요. 그 고역대까지 얘가 다 이렇게 빨리 다 해버리기 때문에 소리가 텁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에도 보시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느리게 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정도 어택 타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40에서 80ms 정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면요. 자, 이게 게인 리덕션이라고 그래서 지금 말할 때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찬양을 할 때는 커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dB 있죠. 여기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게인 리덕션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원 소스는 크게 했을 때 마이너스 18에서 16dB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나가는 거 볼게요. 출력 마이너스 24dB 정도 나와요. 그죠? 자, 원 소스는 마이너스 16dB인데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 24dB 찍혔죠. 이렇게. 자, 그럴 때는 컴플리싱이 됐기 때문에 자, 요거 컴프레서를 풀어볼게요. 요거 액티브를 하나 둘 셋 테스팅, 하나 둘 셋 테스팅, 하나 둘 셋 테스팅. 컴프레서를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테스팅. 조금 소리가 눌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게인 리덕션이 이 컴프레서가 얼마나 먹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 6dB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고기를 눌러줘서 소리가 사라진 것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게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올려서 게인을 올려줍니다. 한 6dB 정도만 제가 올릴게요. 하나 둘 셋 테스팅. 하나 둘 셋 자, 아까 피크 찍었던 데가 18dB였죠. 그러니까 원 소스가 아까 12dB 정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메이크업 게인을 다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 정도, 10dB 정도 올리니까 원 소스 레벨하고 비슷해졌어요. 하나 둘 셋 테스팅 팅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컴프레서를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소리하고요 좀 비교해 보세요. 하나 둘 셋 테스팅. 이게 컴프레서가 빠진 소리고요. 하나 둘 셋 이게 컴프레서가 적용된 소리입니다. 단순히 볼륨만 높아진 게 아니에요. 이 배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겁니다. 소리의 특성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단순히 볼륨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배음들이 있어요. 그 배음들도 같이 따라 압축이 되고 높아지면서 같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소리가. 빼보겠습니다. 바로 빼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 적용하니까 또 이런 소리가 들리겠죠. 컴프레싱이 적용된 그런 사운드가 들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믹스라고 있죠. 이 믹스는 뭐냐면요. 여기 내려볼게요. 이걸 하나 내려보면 여기 믹스라고 있는데 자, 이 100%는 이 컴프레서가 100% 적용된 사운드고요. 자, 이거를 완전히 왼쪽으로 돌렸을 때는 이게 원소스 소리입니다. 원소스고요. 이게 컴프레서기 적용된 사운드고요. 근데 이걸 믹스를 하겠다는 얘기는 원소스와 이 컴프레싱이 적용된 사운드를 적절하게 비율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50은 뭐겠습니까? 컴프레서와 원소스를 50대 50으로 적용한 거겠죠. 하나 둘 셋 테스팅. 이게 50대 50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80이겠죠. 80%. 여기는 완전히 컴프레서가 적용된 사운드. 이런 것들이에요. 파라미터들은 그런 것들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잡아가시면 되고요. 보컬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그 스피치,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요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 하나 둘 셋 테스팅 빼볼게요. 하나 둘 셋 테스팅. 하나 둘 셋 테스팅. 하나 둘 셋 테스팅. 이걸 스피치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올리시면 자, 그 스피치의 경우는 한 2대1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많이 압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5대1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보시면 평균 레벨이 인풋 레벨이 마이너스 30dB 정도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이렇게 조곤조곤하게만 하진 않으시겠잖아요. 그러면 힘 주어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18dB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임계점을 여기 동작 지점을 마이너스 20dB 정도 이 정도 보게끔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택은 좀 느리게 하셔야 돼요. 이걸 짧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어택은 느리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하실 때 그 다이내믹 렌즈가 있어요. 이것도 설교도 마찬가지 그 스피치도요. 강조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임팩트 있게 우리 뇌에 자리 잡게 하려면 살려줘야죠. 근데 그 부분을 어택을 짧게 줘버리면 설교에서 그 부분들이 잘리게 돼요. 그렇게 텁텁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좀 어택을 길게 줘서 그 부분이 살리게 해주신 다음에 그 소리 뒷부분부터 컴프레싱이 적용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릴리즈도 마찬가지. 릴리즈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좀 짧게 주셔야 되겠죠. 길게 줄 필요는 없고요. 컴프레싱이 좀 많이 길게 유지가 될 필요는 없고요. 한 30에서 이것도 한 60 사이 이 정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교에서는 다이내믹 렌즈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메이크업 게인을 많이 올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3dB 정도. 이렇게 이게 게인 리덕션이 먹는 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도 컴프레스가 적용됐다는 걸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내릴게요. 하나, 둘, 셋. 자, 내리죠. 내리니까 둘, 셋, 셋, 셋. 마이너스 6dB까지 왔다 갔다 하게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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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자, 이 상태에서 메이크업 게인을 올려서 자, 손실된 음량을 보충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테스팅.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테스팅.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팅. 하나, 둘, 셋. 인풋 레벨이 마이너스 30dB예요. 하나, 둘, 셋. 자, 인풋 레벨이 마이너스 27dB까지 가죠. 자, 이 정도 유지시켜 주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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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팅.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악기를 한번 가볼까요? 악기. 자, 악기는 드럼 소스가 딱 좋은데 드럼 소스. 자, 한번 드럼 소스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킥 사운드를 한번 해볼까요? 자, 킥 사운드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하고 좀 많이 차이 나죠? 아까는 노래에 적용됐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 이것도 한번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드럼 같은 경우는 4대1 정도 놓고 보시면 되고 어택 타임도 네, 자 볼게요. 자, 어택 타임을 완전 최대한 짧게 줬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자, 인풋 레벨이 18dB 정도 오게끔 했고요. 아이고. 자, 게인 리덕션이 한 6에서 8dB 정도. 네, 이 정도 네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어택을 다 잘라 먹어요 앞에. 근데 얘는 지금 샘플이라서 다이내믹 레인지가 표기가 안 돼요. 그냥 딱 일정하게 소리가 나가는 건데 킥 같은 경우 오커스틱 드럼을 들어보시면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택을 조금 더 느리게 해서 지금 달라졌죠?
할게요. 그죠? 뒤로 빠졌죠 소리가. 자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볼게요. 앞으로 튀어나왔죠. 네. 자 그 다음에 릴리즈를 게인 리덕션 볼게요. 자, 조금 더 줘야겠죠? 게인 리덕션을. 릴리즈를 길게 주면 컴프레싱이 좀 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좀 두꺼운 소리를 내고 싶을 때는 좀 이렇게 길게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렵다. 어택하고 릴리즈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 나는 조금 힘들다 싶은 여기 오토 버튼이 있어요.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 X30에서 지가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그널을 판단을 해서 자기가 어택하고 릴리즈 타임을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죠? 자 원래 소스 들어볼게요. 컴프레싱이 적용된 소리요. 좀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리고 들어보시면 이퀄라이저를 한번 볼게요. 이퀄라이저를 빼야겠네요. 여기 보시면 고역대가 조금 이렇게 많이 형성이 돼 있죠. 이것도 잡아줘야 되는데. 자 오늘 어떻게 X30이 컴프레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는 전문가분들도요.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만지고 또 결과물을 얻고 이렇게 반복하는 습관들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단편적인 모습이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제시했다고 해서 여기에서만 그치지 마시고요. 계속 만져가 보면서 이런 파라미터들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귀로 들으시면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고요. 쓸모없는 정보들로 그냥 흘려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만지셔서 연습해보고 소리의 변화들을 직접 느끼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요. 레퍼런스 사운드가 있어요. 레퍼런스 사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그동안 귀에 익었던 소리들이 있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룹 사운드들 그런 사운드들의 그런 소리들을 항상 들으세요.
뇌 속에 저장을 하세요. 뇌 속에 저장을 하셔가지고 항상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 소리들을 근사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져가 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운드를 비로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보면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결과물을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연습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에는 패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밸런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제 연구를 좀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자료를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